자,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라이브로 CPI 나온 거는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CPI가 좀 떨어지게 나왔죠. 물가가 좀 떨어지게 나왔고, 근데 이제 이 뉴스 기사에 보면은 미국 금리 인하는 멀어졌지만 물가 안정 청신호의 뉴욕 증시 최고치. 예. 자, 그다음에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전망이에요. 예. 이분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통계 수치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근데 그냥 뭐 점도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음.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요. 이제 먼저 이제 테슬라는 지금 상승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그 연준 발표 나오고 나서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어, 강한 거죠. 자, 애플은 그래도 한 반절 정도 떨어졌고요. 자, 웬일인지 이제 메타는 시가부터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거의 예, 자,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AMD는 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구글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시가 이하로까지 떨어졌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많이 안 떨어졌고, 그러니까 아까 AMD하고 이제 아마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메타도 많이 떨어졌고, 예. 자, 빅테크들이 그랬고요. 다우지수 엄청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자, 나스닥, S&P 500. 예. S&P 500 쪽이 이제 어, 연준 발표 나오고 나서 푹 떨어져 버렸죠. 예. 자, 이렇게 됐고 나스닥은 약간 그래도 큰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저런 점이 좀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일이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9월 달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에,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연내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1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이 연준 발표는 좀 매파적이었다. 음. 그리고 어제 연준 발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2%를 고집했어요. 강조를 했어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2%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물가가 다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음, 정말 찜찜하게 너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일단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 이 패드워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반영이 다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9월 달에 57%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은 점도표를 100% 확신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거죠.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년물이 이제 4.3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꼬리가 달렸어요. 아,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 예,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됐고요. 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음, 자, 그리고 머스크가 예, 성추문이 터졌어요. 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죠? 단골. 예. 자, 로이터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서로 또 블룸버그도 그렇고 네. 에, 이런 또 성추문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눌러서 봐야 되나? 네. 아니 이게 뭐냐면 누가 뭘 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 예.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스페이스X에 근무했던 예, 자택에 여러 차례 오게 했고 어, 음, 스페이스X에서 업무를 맡았던 여성 직원과 한 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음,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네요. 자, 어, 사실은 어제 그 테슬라가 중국산 그 전기차 EU 수입 시 특별 관세 부여가 될 수 있다. 어, 이게 좀 어제 우려가 됐었거든요. 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를 EU에 수출할 때 이제 25% 추가 관세.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 지금 시장은 그냥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어제 CPI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는 그리고 시장보다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자, 하락을 제가 이제 어제 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지선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돌파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밀린다. 이제 하루 만에 바로 예, 여기 하락의 시작점을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탄력이 붙은 거죠. 예. 근데 이 상승이라는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중적인 그 재료예요. 그러니까 CPI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제 어, 희망적인 어떤 생각 쪽으로 이게 몰린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음,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틀간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 주가를 보시면서 아마 많이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아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역시나 이제 상승 추세라는 것은 많이 상승하고 조금 내리고 또 상승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점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갈 것 같고 만약에 이 고점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 매매 기법. 예.
여기 조금 싸게 살려고 하다가 불확실할 때 그러다가 이게 하락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왕 여기 아래에서 못 샀으면은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 돌파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편이 그런다고 뭐 100%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닌데요. 그래도 좀 돌파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는 폼을 잡는데 여기도 추격 매수할 바에야 여기 조금 더 약간 더 여기 음봉 여기 좀 돌파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인데 그 위험이나 리스크는 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서. 이게 뭐 매매의 이제 일종의 한 가지 이제 팁이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를 추가로 이제 상승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주요 그 이런 매물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슷한 가격대에 그동안 박스권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 비슷한 가격대의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매매 이 상승의 탄력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보통 이렇게 양, 양 이렇게 나올 때 이런 패턴에서 이제 급등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랠리를 펼친다고 봤을 때는 예, 이제 요 어떤 선상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여기서 시간을 막 더 끈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가더라도 뭐 이런 패턴이 아니고 그래서 5일선 패턴을 보일 때는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가가 하루 쉬었다고 해도 이내 막 쭉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장중에 이 주주총회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다가 주주총회 결과 나오고 쭉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양, 양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결과를 미리 선반영해 버려서 이 주가가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이게 이제 주주총회 결과를 앞두고 이런 연준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바라보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준 때문에 올라간 건지 주주총회 때문에 올라간 건지 그래서 이렇게 어, 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런 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움직인 주가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짬뽕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올랐으니까 뭐 계속 올라가겠지. 이렇게 연장하기가 이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연준이 없었더라면 예. 아 그러면 주주총회 결과를 좀 선반영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음.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가설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세력이 예. 개인들에게 FUD 아시죠? Fear 공포 uncertain 혹시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 doubt 예. 의문 예. 이런 생각을 우리 개미들의 머리에 심어줘요. 이걸 막 심어줘요. 온갖 전망 기사들을 내면서 예, 뭐 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뭐 요번에 뭐 이게 통과 안 되면 뭐 통과돼도 떨어지고 뭐 안 돼도 떨어지고 막 그 이유는 뭐고 막 이렇게 줄줄줄 막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기사들을 자꾸 쏟아내면은 그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안 볼 수가 없죠. 보게 되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걱정이 싹트게 됩니다. 혹시 예,
잘못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그래 놓고는 뒤로는 자기들이 바닥에서 다 매집을 해버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개인들은 다 팔고 나가면 그거 싹 쓸어 담고, 음, 아주 그냥 음, 못된 못된 놈들이죠.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변동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평화로운 이런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운용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가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돌이켜 보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저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돌이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 내가 그 당시 온갖 이 퍼드 FUD 기사들 세력이 나한테 심어주는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했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그때 뭐 그냥 잠깐 뭐 그런 일이 있고 말았던 건데,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이 회사가 끝장날 것 같구나 하고는 막 낮은 가격에 다 손절 치면서 막 팔아버렸던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음.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 믿고 사진 마세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당시 나왔던 뭐 온갖 무슨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과거 옛날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벌써 지금 이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 예, 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음. 그래서 가끔 그런 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세력들이 던져주는 이런 기사들, 리포트들을 보면서 또 그걸 갖다가 다시 복사해가지고 전달하는 이 유튜버들의 영상, 말들을 들으면서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막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이때 뭐 우리가 막 이런 막 공방전을 펼쳤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뭐 왜 그랬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많은 패턴들이, 많은 케이스들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케이스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막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막 이게 너무 커 보였어요. 이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음. 근데 저점이 됐죠, 거기가. 자, 감사합니다.